안녕하세요. 6월 18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올해 9일 제지 사회이사 윤순길 원천 발명가 사회이사 교수는 올해 3월부터의 행보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이 이제 5월부터 전개가 되고요. 5월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15일부터 한 달간은 네덜란드에서의 K 교수와 함께 또 공동 연구,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 연구, TFT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우선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살펴를 본다라면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몇십 년 만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각국은 금리 인상에 앞다투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증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이제 그러나 사실은 매달 이렇게 0.75%씩 0.5%씩 올린다는 것은 조금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금리 조절에 인상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동안 10여 년 동안 그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이어오다가 매달 0.5%, 0.75% 올린다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조금은 큰 그림의 방향성으로 금리 인상을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잠시 들어봅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다음 달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 것 같은 생각,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은 한 주간의 주가의 모습과 그러면서 비대면인 상황에서 사회에서 윤순길 교수의 행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9일 그래핀의 윤순길의 사회이사는 GSENN 2021을 참가해서 또한 공동연구를 한 달간 진행을 한답니다. 9일 제지는 자회사 9일 그래핀의 사회이사인 충남대 윤순길 교수가 지난 13일에서 15일 4일간이 되겠네요. 3일간이 되겠군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 나노기술, 나노소재 커뮤니티 관련 분야의 핵심 주제들이 모이는 행사이면서 나노소재 등을 비롯한 분야의 촉매, 표면 공정, 스마트 그래핀 소재, 나노입자, 강화분광학, 나노기술 위험, 연구 교류, 탐구에 대한 취지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이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윤순길 사회에서는 저온 성장된 무전사 그래핀의 스트레처빌리티에 관한 내용으로 약 40분 동안 기조 강연을 한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래핀에 대한 탁월한 그러한 유연성 그리고 연신성 플렉서빌리티 또는 스트레처빌리티 요 부분에 대한 놀랄만한 그러한 성과물을 기조연설에서 발표하는 데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한 달간 네덜란드 ASML 슈퍼을에 해당하는 노광장비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 기업 인 나라 네덜란드 K 교수 랩실에서 그래핀이 적용된 반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9일 제지 측이 설명했는데 사회이사 부분은 이렇게 모기업에서 사회이사의 연구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다시 말한다면 사회이사 윤순길 교수와는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윤 교수는 지난 3월 30일 날 Unprecedented Flexibility of In situ Layer by Layer Stacked Graphene with Ultra Low Heat Resistance 놀랄만한 Flexibility, 유연성
레이어 바이 레이. 스택트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진 그래핀, 적층된이라고 해석을 하네요. 쌓아진 그래핀의 층층마다 예, 놀랄만한 유연성이다. With ultra low seat resistance, 대단히 low, 낮은 면 저항을 가진 이렇게 스택트 그래핀, 쌓아놓은 그래핀의 놀랄만한 유연성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5월에는 이제 국일 그래핀에서의 반도체 펠리클, 그래핀 펠리클에 대해서 연구 진행을 한다라고 그랬고, 6월 들어서는 이렇게 덴마크에 또 학회 참석도 하고 한 달 동안 그래핀이 적용된 반도체를 연구하고, 사실 공동 연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비전사 기반의 기술을 좀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티타늄 기반은 세계 유일한 특허도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랑을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비전사 그래핀을 조금 더 아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대가 될 형성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교수분조차도 자신들의 합성한 그런 그래핀에 대해서 펠리클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그래핀 자체의 품질, 유연성 또는 연신성 또는 그래핀 전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반으로 하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는, 마치 1992년도에 지금은 대단한 퀄컴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에 자기들의 CDMA 방식의 기술을 사라 이렇게 했을 적에 거절을 했었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 CDMA 기반으로 인한 다양한 특허를 보호받고 현재는 매년 수조 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적에 현재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지속적으로 연구를 성과를 하면서 모든 부분의 장비까지 특허 등록이 완료되고, 추론도 현재 미국 추론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국내 특허 2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워렌 버핏은 매년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 이벤트를 항상 하죠. 누군가와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올해는 246억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글로벌 증시 침체기지요.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선 대단히 고물가의 금리 인상 시기죠. 최근 3월에 워렌 버핏은 5조 원 현금을 들여서 슈레패커드를 지분을 11% 정도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버핏 같은 투자자분들은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팔고서 밑에서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국일 제지, 국일 그래핀 역시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로 인해서 비전사 방식이 국내 미국 특허가 완료되고 그 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의 기조연설로 서서히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일 그래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 글로벌 시장이 현재 불확실성, 일단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해소가 된 부분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2년 3년 동안 줄곧 내리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내릴 것 같으니까 일단 팔고 다시 살까, 이러한 대가들, 하루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246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이런 노인분한테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분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가? 그러한 사람에게 과연 하루에 점심 식사를 246억 원의 경매의 낙찰가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종종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워렌 버핏은 내가 만약 나는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5년 동안 전쟁이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5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주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휴렛 패커드를 11% 정도의 지분을 사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워렌 버핏은 현재 92세 이상인지 그 정도의 연세가 되죠. 100세 이상이 사실지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습으로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러한 분께서 5조 원을 이렇게 증시 고점에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현금을 5조 원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도 벌써 50조 원의 현금 따발을 미국의 경제 성장을 믿고 현금 투입을 하는가.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에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야지 그런 생각 없이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 타에 비교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현재의 주가는 연연해하지 않는 그것이 5년, 10년, 수십 년 뒤에 큰 가치를 위한 진정한 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적에 현재 국일 그래핀의 이 기술 이전 받은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에 과연 현재의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줄였다가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매치가 될까. 물론 우리는 워렌 버핏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버핏의 이야기 그러면서 최근 윤순길 원천 발명가의 어떤 발빠른 행보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라면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을 하고 이스라엘이 마이너스 2.45%의 조정을 보였고요. 14년,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스위스는 0.23%로서의 약밥을 형성을 했습니다. 러시아 0.1%, 그리고 독일 0.67% 반등을 보였었고요.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보이지 않네요. 주요국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되죠. 영국의 FTSE 100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오늘 새벽 0.41%의 지수 조정을 보였네요. 28.73포인트 마이너스 되면서 7016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는 0.13%의 약보합 마감, 나스닥은 1.43% 1798포인트. 저는 최저 1500과 1000포인트, 1500이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의 지수 조정을 보인 위치가 되고요. S&P 500 지수는 0.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대 상승, 브라질이 마이너스 2.9%의 하락의 모습. 아메리카 시장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제 한 달 뒤 정도 가서 0.5%가 될지, 0.5%는 FD 연준위 의장의 파월 의장의 시사를 했지만 0.5%, 0.75, 0.75% 매달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확률이라 보고요. 최소한 다음 달 28일에는 0.5%라든지 0.25% 물론 시장 상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요. 어쨌건 저는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57조 9,763억 원.
신용 고객 예탁금이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60조 원에서 이제 60조 원이 고점의 형태, 최근 들어서는 그 이하에서 고객 예탁금의 형태를 보이고요. 드디어 신용융자가 20조 원대, 425억 원이네요. 425원이 빠지게 되면 20조 원대가 다음 주에 과연 무너지게 될지 대단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7원이 오른 1287.3원의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일 제지의 거래량은 대단히 적었죠. 36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고 어제 금요일에 31,619주의 공매도를 보여주고 공매도의 평균가 2,961원 3,000원의 아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가급적 매수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차를 상황을 보면은 12만 주의 대차를 하고 상환은 5천 주. 누가 지난 또 금요일에 또 12만 주나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10만 주, 10만 5천 주를 대여를 하고 내국인이 10만 6천 주를 대여를 했는데 96.11% 11만 6,474주를 외국인이 그대로 차입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녁에 만주 정도가 늘어난 모습이고요. 신용시장은 2.7% 자꾸 더 최저를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이 무너질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가 따라서 국일 제주의 최근에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가격 조정이 보인 것은 바로 이 신용 물량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 수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차입과 장중 매수로 인한 토탈 3.43% 437만 9천 주를 외국인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4,000원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무너져서 2,960원 여기에 수요일과 금요일 하방 경직의 위치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저점 공략을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오늘이 18일. 다음 주면 벌써 6월 20일이니까 열흘 지나게 되면은 2022년의 반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름에 나오게 될지 가을에 나오게 될지 이제는 2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한 번 정도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옴직도 할 그런 시기는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주말 간혹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조만간 이제 6월 말 정도부터는 우리나라의 우기철이 시작이 되고요. 늘 건강 유념하시면서 투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중기, 장기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전에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은 충분히 점심 식사와 200억 원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이해하고 같이 투자야말로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과연 국일 그래핀의 이러한 기술이 전받은 비전사 저온 고품질의 대면적에 가치가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